현대 전장의 눈은 레이더죠. 바로 상대의 눈을 마비시키는 전자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무기는요 엄청 비싸요. 생산이 일단 많지가 않고 허용되는 요구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무기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죠. 이렇게 전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적이 공습을 해오면은요, 그 공습에 오는 적을 지상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에는 아군의 피해가 너무 커지는 거죠. 실제로 적의 폭격기들이 폭격을 하게 되면 지상에 폭탄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을 때는 이거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의 전투 폭격기 등을 막아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탄환을 쏟아 부어야 했고요. 방공포병 입장에서도 굉장한 비용의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도가 낮았거든요. 특히 이동하는 표적을 맞추기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 폭격기를 요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에 배치된 방공포병의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늘어난 대공포는요, 사격을 가하기 시작을 하자 이제는 폭격기 한 대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였죠. 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지대공 시스템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와 미사일을 합친 유도무기 체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단 한 발로 적 전투기나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날아가서 효과적으로 폭격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후속 군수지원 능력을 마비시키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또한 폭격기의 추락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조종사 손실이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2차 대전 이후로 자세히 보면은요, 미국은 적의 지대공 화력을 무시하면서 맷집으로 버티는 전력을 운용을 했었는데 자꾸 손실이 높아지게 되니까 적의 지대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고도 20km 이상에서 정찰을 하던 유투기가 소련의 지대공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 격추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자 미국은 소련 상공을 정찰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소련 본토를 어떻게 침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적의 유도무기 체계를 교란하여 일시적인 마비를 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죠. 바로 적의 레이더를 불능 혹은 고장 내트리는 전자전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수준에는 적의 레이더를 그냥 단순히 헷갈리게 하거나 오류 신호를 발생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먹통이나 장비를 고장나게 만들어뜨리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전자전은 현대전에서는 핵심 전력이 되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공세적인 전력은 공군이 운용을 하지만 최초 기습 침략, 기습 침투에는 해군 전력을 이용하다 보니 해군에서 전자전을 운용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미 공군이 전자전기를 공군으로 그리고 에스코트 제머가 아닌 스팟 제머를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기습 침공의 경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의 돌파 능력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미국은 해군에 전자전기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 해군은 기존의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A6 인트루더에 전자전 능력을 보강한 EA6 프라울러를 만들게 됩니다. 워낙에 명품 공격기였던 A6답게 전자전기로 교체가 되었음에도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고요. 노스롭 그루만사가 개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EA6는 상당한 성능이 있었지만 단 2명이 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점이었는데요. 한 명은 조종에 집중해야 됐고 나머지 한 명이 전자전 장비를 조작해야 됐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의 제한은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미 해군은 이 CMO 장교를 1명에서 3명까지 늘리게 되죠. 이렇게 개발된 EA6 브라보는요, 전장은 18.24m, 중량은 14.1톤이고요. 조종사 1명과 ECMO 3명, 최고 속도는 마 0.85, 항속거리는 3,900km에 달했습니다. 최대 고도는 11.5km까지 상승이 가능했고 5개의 하드 포인트에는 8.2톤의 무장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각종 레이더 교란 장비와 기총 2개를 장착을 했죠. 전자전은요, 여러분 크게 3가지 ES, EP, EA로 나누어지는데요. ES는 전자전 지원이라는 뜻이고요. EP는 적의 전자전으로부터 막는다는 뜻이고, EA는 적의 레이더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뜻입니다. 바로 EA6 브라보는요, EA를 수행하는 전자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사실상 먹통으로 만드는 데는 AN/ALQ-99라는 전자전 장치가 핵심인데요. 방해전파를 쏴서 적의 레이더를 먹통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레이더가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아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접부대나 상급부대에 보고조차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EA6A 타입에서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1명이어서 제 기능을 못했지만 EA6 브라보 타입에서는요, 3명의 ECMO가 전자전 능력을 담당하다 보니까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내었던 거죠. 3명 중에 1명은 통신을 교란했고요. 나머지 2명이 적의 레이더 장비를 교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레이더 장비를 전자적으로 방해하는 것 외에도 좀 화끈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AGM-45 슈라이크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대방사 미사일이라고 하죠. 대방사 미사일은 주변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를 하고 레이더 신호가 발진된 곳으로 그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EA6 브라보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 및 먹통을 시킬 뿐만 아니라 레이더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전략 표적들을 때려서 무력화시키기에는 화력이 약했죠. 따라서 그런 능력은 F-15나 F-4 팬텀과 같이 엄청나게 폭장량을 가진 전투 혹은 폭격기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작전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EA6 브라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F-105 썬더 치프나 F-4가 후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정찰기가 고고도에서 떠서 살펴보면서 선발대로 보냈던 EA6와 적의 방공망의 상태를 정찰하게 되는 거죠. 적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탐지 레이더가 적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지대공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적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전자전기가 레이더를 탐지를 하게 되고요. 바로 전자전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수십 기의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적의 핵심 표적, 전략 표적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EA6 브라보는요, 약 170기가 생산이 되어 미군에 배치가 되었고요. 베트남전 이후부터 거의 모든 전장에 투입이 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EA6 브라보는요, 68년에 초도 양산이 되어 배치가 된 이후 2019년까지 맹활약을 하고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은 2019년 퇴역을 시킨 후 어떻게 하느냐? 바로 EA6 브라보의 성능과 명성을 이어받은 EA-18G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미국의 기습 침공의 핵심 자산인 EA6 브라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엔 EA-18G 그라울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